목표는 스킨 셋업을 준비를 해왔고요. 스킨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것까지 한번 진도를 나가는 게 목표고요. 계속 설명드렸지만 바이패드는 얘를 움직이는 뼈대 역할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모델링을 한 오브젝트 스킨 얘를 이제 바이패드에 맞게 움직일 수 있게 작업을 해주는 모디파이어 자체가 스킨이라는 모디파이어입니다. 얘를 한번 하긴 했지만 얘를 하기 전에 꼭 필수로 릭스엑스 폼을 꼭 해주시고요. 안 그럼 나중에 뭔가 계속 에러가 생겨서 후회를 많이 하니까 꼭 릭스엑스 폼과 그다음에 한 번 더 강조드리면 컨트롤 버텍스 모드에서 컨트롤 A 눌러서 컨트롤 A가 안 되지? 버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컨트롤 A가 안 먹는데 어쨌든 이렇게 드래그해서 다시 선택해서 remove isolated vertices, remove unused map vertices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웰드도 한번 해주셔서 0.1로 하니까 버텍스가 몇 개가 6개가 줄어드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버텍스를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가끔은 붙이지 말아야 될 곳을 붙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확인을 하시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조밀하게 붙어 있는 데는 이 수치가 크다 보면 여기는 내가 일부러 만들어 놨는데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조심해서 확인하시면서 하시고, 이건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고 내가 놓치는 부분이 없나 좀 불안할 때 쓰는 모디파이어가 STL 체크라고 있습니다. 모디파이어 리스트에 쭉 내려서 보시면 STL 체크라는 부분이 있는데 얘는 뭘 체크를 하냐면 오픈 엣지와 더블 페이스, 스파이크, 멀티 엣지 등을 체크를 하는데 여기 체크를 해보면 16개가 체크가 되네요. 근데 오픈 엣지 16개니까 얘는 특별히 캐릭터를 만드는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오픈 엣지라고 하면 여기다 치마를 만들었을 때 밑부분이 뚫려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버그는 아니지만 안 뚫려야 될 때 뚫려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느 부위인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할 때 셀렉트 엣지라는 것을 그러니까 에러 부분을 select 엣지로 표현해 주세요 라고 체크하는 겁니다. 얘는 체크 안 하는 거고요. 얘는 면으로 체크하는 건데 얘는 단점이 뭐냐면 이쪽에 뚫려 있는데 면으로 선택하면 넷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유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하려면 select 엣지로 해서 convert to poly 한 다음에 엣지 모드로 가면 어디가 뚫려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lt X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 자, 입속을 만들기 위해서 입술을 자연스럽게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겹쳐놨죠.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연장을 해서 나중에 메쉬를 만들어서 입 안을 만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혓바닥도 배치하고 이도 배치를 해서 치아도 배치를 해서 입을 벌려도 문제없게 캐릭터를 만들려고 이렇게 안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입을 벌릴 일 있겠어? 해가지고 여기 중간을 붙여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입을 벌릴 수가 없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쉐이딩 모드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정확히 이렇게 봤을 때 정확히 입의 경계를 확인할 수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도 입 모델링을 할 때 입을 텍스처로 이렇게 쭉 그려서 표현하는 캐릭터가 아니라면 입을 벌리는 가능성이 있게 만드는 게 좋다면 이런 식으로 윗입술은 아래로 좀 휘게 하고 아랫입술은 위로 휘게 해서 서로 달라붙지 않게 이렇게 크로스로 겹쳐 놓으면 나중에 모델링을 여기 연장해 가지고 스키닝 다 하고 이렇게 여기다가 어태치로 붙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오브젝트가 나중에 의복할 때도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뭐든지 한 오브젝트로 돼 있어야지 스키닝을 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착각을 해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 머리카락도 만들고 모자도 씌웠고 장갑도 꼈고 바지도 입었는데 얘는 스킨 먹여서 과제 제출하세요 라고 하니까 이 의복하고 모자랑 머리카락이랑 전부 다 어태치로 붙여가지고 스킨을 먹여서 제출을 하셨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엄청 힘들죠.
일부러 따로 만들어 놨는데 다 붙여버리면 나중에 따로 그 조율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한 번 더 강조드리면 이 오브젝트에 스킨을 입힐 때 꼭 한 오브젝트에만 입혀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오브젝트에 다중으로 스킨을 먹여도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 머리카락이 있고 뭐 목걸이가 있고 티셔츠가 있고 한데 그거를 꼭 다 하나로 붙일 필요 없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이렇게 이제 입에 뚫린 부분이니까 큰 문제가 없는 부분으로 판명이 됐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스킨 전에 오브젝트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 리셋 폼을 통해서. 그 다음에 스킨을 적용을 하고요. 스킨 같은 경우는 언랩이나 이런 거랑 다르게 클럽을 했을 경우 에디트 폴리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그 기록물이 저장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날아가는 오브젝트입니다. 모디파이어입니다. 그래서 얘는 클럽 2라든가 클럽 5 등으로 안 합쳐지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굳이 얘를 그러니까 오브젝트 모디파이어를 다 없애서 딴 거를 하다가 다시 스킨을 먹여야 되는 상태면은 스킨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세이브 기능이 있습니다. 세이브랑 로드 기능이 있으니까 꼭 얘를 없애고 다른 모디파이어를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진다면 세이브를 해서 나중에 원상으로 다 수정을 한 다음에 로드해서 불러들이는 방법을 하셔야 되고요. 언랩 같은 경우는 왜 클럽을 해도 되냐면 UV를 펼쳐놓은 걸 클럽을 하면 이 모델링에 포함돼 버리니까 합쳤다가 다시 얹었다가 해도 계속 기록이 유지되니까 상관없는 거고요. 그래서 모디파이어마다 다 특성이 있으니까 특성을 알아두시면 되고, 자, 스킨 먹였습니다. 그리고 자세를 잡았으니까 야 움직여보면 얘가 이제 당연히 컴퓨터니까 뭘 따라 움직여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스킨에는 이거 움직이세요, 이거 따라 움직이세요 라고 등록을 하는 부분이 여기 있는 본 리스트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을 왜 따로 지정해 줘야 되냐면 인공지능으로 여기 바이패드 있으면 딱 지정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이패드가 2개 있을 수도 있고 바이패드 아니고 오브젝트를 본으로 등록했을 수도 있고요. 그냥 본 오브젝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여기 등록하는 오브젝트가 꼭 바이패드여야 될 필요가 없고요. 스피어나 박스를 만들어 놓고 그걸 본으로 인식하게 해서 움직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근데 뭐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본을 add를 눌러줍니다. 그래서 add를 눌러주는데 얘를 본을 등록을 해주면 되는데 하이라키가 이렇게 접혀 있죠. 상당히 불편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찝어야 되는데 이걸 하나하나 다 펼쳐갖고 이렇게 선택을 하자니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해가지고 아이고 어디 갔어? 하나 등록해버렸네요. 리무브하고. 자, 이게 하나하나 내가 필요한 것만 등록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바이패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이 스키닝에는 이 오브젝트에는 이 본을 따라가게 하는데 다른 오브젝트, 예를 들어서 여기 갑옷이 하나 있어요. 어깨 갑옷이. 어깨 갑옷이 따라갈 거는 이 상박하고 이 스파인 3하고 쇠골, 얘 3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걔들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걔들 집어넣으려고 보니까 이걸 다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기본 기능으로 부모 자식 관계를 이렇게 폴더블로 접어지게 해 놓은 건데 얘를 오른쪽 클릭인가? 네. 얘가 기본이라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 옆에 레이어 형식으로 보이게 하면은 이렇게 하이라키 구조가 아니라 쫙 리스트로 나오게 됩니다. 자, 등록할 수 있는 리스트가 쭉 나오게 되고요. 여기 나오는 레이어는 레이어 표시니까 무시하시고 쭉 선택해서 이렇게 선택해서 등록하면 되냐? 아닙니다. 큰일 날 것까지는 없는데 설명드리자면 여기 너비라고 붙어 있는 거는 바이패드가 아니라 엔드포인트입니다.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너무 머리 아프고요. 여기 생성되어 있는 아이콘도 이렇게 삼각자 모양으로 되어 있죠. 자세히 보시면 여기 모션 탭을 보면 삼각자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더미 오브젝트인데 특별히
바이패드의 역할은 하지 않지만 IK 시스템이나 이런 걸 인식하기 위해서 엔드포인트들이 다 있는 건데 얘들이 등록이 돼 있으면 큰일 나진 않지만 얘들이 엔벨롭으로 다 등록이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손가락 끝이 손가락 본에만 따라가야 되는데 엔드포인트에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구부리면 엔드포인트 가만히 있으면 그 손가락이 찢어져 버립니다. 스킨이. 그래서 그런 오류가 발생되니까 너비라고 표현된 거는 다 빼줍니다. 컨트롤을 눌러서 넣거나 빼거나 할 수 있고요. 끝에가 숫자나 이름이 아니라 너비라고 끝나는 것들은 다 빼줍니다. 이렇게 빼주고요. 그 다음에 중요하게 하나 빼줘야 되는 게 바이패드 01과 펠비스가 명백히 똑같은 위치에 똑같이 겹치게 됩니다. 그 부분은 바이패드 01을 빼줌으로써 엔벨롭이 겹쳐져서 오류가 나지 않게, 뭐 오류까지는 나진 않는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골반 부분에 분명히 한 본인데 두 개의 본이 인식이 되니까 50대 50으로 나눠 가지니까 보기에도 헷갈리고요. 다른 본이랑 수치를 비교하기도 헷갈리고 하니까 펠비스랑 겹치지 않게 바이패드 01 부분을 빼줬습니다. 그럼 펠비스만 남겠죠. 여기 골반 부분만. 너비 안 빠진 부분이 없는지 잘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추가를 해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한번 넣을 때 제대로 잘 선택해서 넣는 게 오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 오류가 나는지는 누구도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가급적 이렇게 넣을 때 이거 넙 하나 빠졌네 라고 나중에 빼도 상관은 없지만 보통은 상관이 없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스킨 값들 설정한 값들이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필요한 본들을 다 등록을 했고요. 에디트 엔벨롭을 누르면 이렇게 엔벨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초반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바이패드의 크기를 바탕으로 이 스파인 03이 크죠. 이 크기를 바탕으로 이렇게 캡슐 같은 알약 같은 엔벨롭이 생깁니다. 범위라고 할 수 있고요. 중간에 있는 진한 빨간색이 코어, 이 엔벨롭의 중앙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외곽 라인이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 코어 부분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거의 이 본의 영향을 100% 받는 거고요. 이 캡슐 바깥쪽으로 이렇게 점점 멀어질수록 영양값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 태풍의 영향 그런 그림처럼요. 이 코어 안에 들어가면 이 본의 영양값을 많이 받아서 100% 따라가게 할 수 있고 점점 벌어져서 점점 이제 영양값을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거고 그 엔벨롭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이패드 중간에 양쪽에 이렇게 점 하나씩 찍힌 중심점이 있습니다. 얘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엔벨롭들을 하나씩 선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패드 크기를 적당하게 유지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내가 이쪽 허벅지에 적당한 영역을 만들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패드를 너무 얇거나 너무 크게 놓으면 이 다리만 이렇게 선택이 돼야 되는데 이쪽 뭐 어깨까지 이 다리에 들어간다거나 하는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바이패드의 크기를 이 메쉬의 부피에 맞게 조절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고요. 점점 퍼져나가니까 이 메쉬의 이 영양값을 색깔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주는데요. 물론 이것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데 빨간색이 100에 가까운 겁니다. 100%에 가깝고 파란색, 흰색으로 갈수록 0%에 가까운 겁니다. 0%에 가까운데 우리는 퍼센트로 얘기하는 게 편하지만 컴퓨터는 0과 1의 수치로 얘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치를 조절할 때도 0과 1 사이에서 소수점 세 자리에서 조절을 하고요. 0은 0%란 뜻이고 1이면 100%란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연습하시는 게 좋고 특히 엔벨롭으로 제가 스킨이 끝나면 좋겠지만 끝나지 않는다라고 얘기 드리는 게 아무리 잘 맞춰도 이런 식으로 오른 다리에 엔벨롭이 왼 다리에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다리를 째서 만드는 게 아니라면 이 엔벨롭이 안 넘어가게 하기엔 힘들거든요. 이 상태에서 자세를 그냥 한번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티가 날진 모르겠지만 오른다리, 이쪽 왼다리군요. 왼다리가 앞으로 가는 것을 오른다리에 영향값이 있기 때문에 서로 늘어지게 됩니다. 이게 서로 당기게 됩니다. 이론상으로는 한쪽 다리 움직이는데 반대쪽 다리 움직이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엔벨로브만은 끝낼 수 없지만 초반에 도움은 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스파인 본 같은 경우는 워낙 넓으니까 팔에 이제 하박까지 이렇게 영향을 가게 되는데요. 그런 게 싫다면 이렇게 엔벨롭을 이렇게 조절하셔도 됩니다. 각 포인트들을. 근데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아무리 잘 맞춰도 결국엔 버텍스로 수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엔벨롭을 적당히 맞추셨으면 그냥 미련을 버리고 그다음 바로 버텍스 모드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하는 건데요. 이것을 여기 브러쉬 모드로 해서 페인트 웨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브러쉬로 이렇게 칠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뭘 해봐도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정확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은 특정 자세로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을 애드 페인트로 하는 게 아니라 셀렉션을 여기 팔도 심하게 떨어지죠. 얘를 엔벨롭으로 아무리 조절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는 되지만 얘를 이제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긴 힘들거든요. 그래서 엔벨롭 모드에서는 적당히 위치만 맞춰주고 그 다음에 버텍스 모드로 가주는 겁니다. 이걸 체크를 해주면 버텍스를 선택할 수 있는 모드로 가주고요. 이 버텍스를 수정을 하고 싶어서 이 버텍스의 테이블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버텍스를 하나 선택을 하면 기존과는 다른 게 이 버텍스가 이 선택한 본의 영향값대로 컬러 값이 보여지고요. 티가 안 나는데 모니터에서 보면 티가 날 겁니다. 영상에서 보거나 이렇게 지금 선택된 게 이 펠비스 본이죠. 이 펠비스의 노란색, 주황색, 유추로는 한 0.5나 그 정도, 절반 정도의 수치값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컬러 값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걸 점으로 표현하면은 선택한지 안 한지 표가 안 나니까 선택한 거는 외곽 테두리로 보여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킵 모드에서만 이래요. 그래서 버텍스 모드에서 얘를 수정하겠다 해서 웨이트 테이블을 딱 열어보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엑셀표처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선택한 버텍스가 어떤 건지 찾기도 힘듭니다. 찾을 수는 있어요. 어떻게 찾냐면 이 버텍스를 선택을 하면 이쪽에 보시면 여기 어디 있더라? 여기 말고 에디트 폴리에 가면 이 버텍스의 넘버를 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버텍스 아이디가 있잖아요. 그 번호로 비교해서 그 버텍스를 찾을 수가 있는데 참 바보 같은 짓이 되겠죠. 그거 버텍스 하나 찾자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셀에서 전체 다 찾으려면. 그래서 이 테이블을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필터링을 해야 됩니다. 옵션에 보면 Show Affected Bone을 눌러줘서 영향 가는 본만 보여주고요. All 버텍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버텍스 개수만큼 몇 개야 이게? 거의 2000개 가까운 버텍스가 엑셀표에 쫙 나오는 거고요. 이래서는 수정이 안 되니까 이렇게 클릭을 해서 Selected Vertex라는 걸로 바꿔주면 내가 하나만 딱 선택돼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 선택된 거가 95번 버텍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속성을 알 수가 있고 여기에 어떤 분의 영향을 가는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보시면 에펙티드 본을 체크를 꺼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이픈 돼 있는 거는 영향을 안 간다는 뜻이거든요. 이 표를 보는 법을 알려드리면 수치가 0도 아니라 하이픈이 있으면 아예 이 본들에는 영향이 안 간다는 겁니다. 근데 바이패드 개수만큼 이게 다 있어요. 원래는. 근데 여기서 내가 영향 가는 걸 찾아서 여기 영향 가는구나 알 수는 있지만 너무 복잡하겠죠. 그래서 옵션에 Show Affected Bone 해가지고 영향 가는 본만 보여지게 해서 딱 보면 얘가 5가지의 본에 영향을 받고 있구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스파인 01이 지금 선택이 돼 있어요.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엔벨롭이 바뀌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웨이트 테이블을 가지고 수정을 하는 게 기본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원래 하나하나 이렇게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전체 다 잡아서 좀 편리하게 어떻게 바꾸는지는 다음 시간부터 공부를 할 거고요. 이게 기초입니다. 버텍스 하나 선택을 해서 이 에펙티드 본에 스파인 1에 나는 이 팔 부분이니까 이렇게 원래 부분을 알려면 0으로 돌아가 보면 알겠죠. 0으로 돌아가서 보면 상박도 아니고 심지어 하박이에요. 스파인 움직이는데, 척추뼈 움직이는데 같이 움직일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0으로 빼줍니다. 오른쪽 클릭하면 0으로 내려가고요. 스파인 1도 선택해서 이렇게 선택해서 0으로 타입해도 되고요. 또 어떨 때는 클릭을 한 다음에 이렇게 선택하기 전에 바로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상승했다가 낮췄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는 겁니다. 0으로 빼버릴 수도 있고 올렸다가 낮췄다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0으로 줄였는데도 스파인 1이랑 그냥 스파인 2랑이 이 테이블에서 안 없어져요. 0인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0이랑 이 컴퓨터가 생각하는 0이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영향은 안 주지만 이름은 갖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 수치를 올리면 영향을 주겠다라고 수치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관리도 어렵고 좀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 또 게임 엔진에 따라서 요즘 엔진은 좀 많이 개선되겠지만 이펙트 본이 영향을 주는 본이 3개로 제한할 경우가 있어요. 3개 이상은 한 버텍스에 영향을 주지 말라 할 때. 그럴 때 컴퓨터가 알아서 얘가 수치가 있고 얘는 0 2개가 있으니까 얘들 빼고 요 3개만 갖고 가야지 해주면 좋은데, 얘 필요한 거를 지워버리고 요 수치 없는 애를 갖고 갈 때가 있어요, 컴퓨터가. 그럼 당연히 이상해지겠죠. 게임 엔진에 올렸을 때 캐릭터가 막 찢어져 날아간다거나 이런 버그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걸 지울 때 0으로 하는 게 아니라 0으로 줄여서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는 확인을 하시면서 종종 어드밴스 파라미터에 보면 버튼이 하나 있는데 Remove Zero Weight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면 수치가 0인 부분은 이 리스트에서 사라지게 해줘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만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킨을 쭉 진행하면 팔에도 0인 부분이 있고 다리에도 0인 부분이 있고 허벅지에도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이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리스트에서 삭제를 해서 지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텍스 하나하나 붙잡고 폴함에는 수치 몇, 트위스트에는 몇, 어퍼함에는 몇 이렇게 하려면 하루 종일 걸리겠죠. 그래서 물론 이게 기본 기능이고 이렇게 수정하는 게 본의 영향값을 주는 기본 방법이고, 얘를 이제 범위값이라든가 그룹화해서 조금씩 수정하는 것을 다음 주에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점 좀 어려워질 텐데요. 조금 복습도 하시고 연습도 하셔가지고 중요한 부분이니까 학습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마치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더 질문해 주시고요. 과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진도 나간 부분하고 이 스킨 모델 진도 나간 것도 똑같이 전형주랑 똑같이 지금 수업 진도랑 똑같이 한번 복습해 보시는 게 과제입니다. 파일을 2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스킨 진행한 것과 로우 모델링 진행한 것 2가지로 맥스 파일을 진행해 주시면 과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